돈벼락 인터뷰입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이신 조용주 변호사님을 모시고 가족 간 계좌 이체에 대한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안녕하세요.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저희 어머니께서 편찮으셔가지고 제가 그 생활비라든지 뭐 생활에 필요한 거 다 제 돈으로 사고 나중에 이제 어머니 통장에서 제 계좌로 계좌 이체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증여세나 상속세 폭탄 맞는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실제 그런가요, 변호사님? 꼭 그렇진 않습니다. 네, 이제 가족 간의 계좌 이체가 네. 나중에 이제 세금을 내는 경우는 네. 사실 이제 증여세라는 것이 그 10년 동안 증여한 재산이 네. 이제 1,0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이제 과세 대상이 되거든요. 10년 동안 1,000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면은 네. 일단 과세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요.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네. 1,000만 원 넘으면 네. 일단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고 이론적으로. 네. 네, 근데 이제 가족 간인 경우에는 뭐 성인이면 5,000만 원, 네. 그다음에 미성년자는 2,000만 원, 네. 10년 동안 네. 이게 과세 대상이니까 네. 일단 그 금액이 안 되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럼 만약에 5천이 넘었을 경우에는? 네, 근데 그런 게 5,000원이 넘었을 경우에 결국은 가족 간의 거래는 일단은 증여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네.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는 사회 통념상 네. 가족들 사이에 부양에 필요한 생활비, 치료비, 교육비 등에 해당이 된다면 네. 그 부분은 과세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세무서에서 과세를 할 때 네. 이런 돈이다라고 소명을 하면 네. 그 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터넷에 떠도는 말들이 진실이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개념적으로 그렇게 하셔야지. 아. 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어떤 뉴스에서 보니까 아내한테 네. 생활비로 이제 남편분이 주고 그리고 아내 명의로 집을 샀을 때 증여세로 많이 세금을 많이 냈다. 네, 요새 그래서 많이 난리가 내고. 났다. 뭐 이런 뉴스를 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요새 이제 그런 게 많이 생기는 이유가 일단은 그 종부세를 이제 중과세 하다 보니까 집을 한 사람 명의로 많이 사는 게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도 사고 네. 그러면서 이제 부부 사이에는 10년간 6억 정도 증여는 비과세가 되니까 네.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 배우자 명의로 이제 부동산을 사는 경우에 네. 그런데 6억으로 비과세가 될 줄 알았는데 네. 나중에 증여세 세무조사를 할 때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10년 동안에 통장으로 거래된 내역까지 조사를 하다 보니 네. 통장 내역에서 일단 돈이 가면 무조건 증여로 보는 거예요. 뭐 같이 맞벌이를 하면 모르겠지만 아직도 맞벌이 하시는 가장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뭐 아내분한테 생활비를 다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완전 날벼락 아닌가요? 날벼락이 되죠. 그래서 네. 이제 부부간의 증여세 과세에 대해서는 네. 기본적으로 돈을 준 것만 가지고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게 어떤 자산을 취득한다든가 네. 활용이 됐을 때 일단 증여세를 과세를 해왔다가 네.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늘어나고 하면서 세무서에서 일단 그 통장으로 계좌로 이체만 돼도 네. 상속으로 보고 과세를 하다 보니까 괜히 부동산 하나 샀다가 그동안의 통장 거래 내역을 다 찾아보고 일단 통장에 찍히면 다 증여로 보고 과세를 하다 보니 억울하게 생활비라든가 무슨 애들 교육비로 준 돈인데 네. 이 부분까지 이제 세금을 내는 이거는 좀 당황스럽죠. 너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불합리한 네, 거죠. 네. 그래서 원래는 부부 사이는 그 공동으로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어요. 뭐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다 이런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었고 원래는 부부가 이제 재산 개체가 서로 따로 갖는 것이지만 네. 부부의 공동 생활에서 필요한 돈들은 각자 부담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한 사람이 외벌이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다 부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사람한테 생활비를 줬는데 이거를 증여했다고 보는 것은 일단 우리 증여세법 규정에도 맞지 않는 거고요. 우리 사회 통념상으로도 맞지가 않는 거죠. 사회 통념상 안 맞는다. 네, 그래서 그 증여세도 사회 통념상 생활에 필요한 돈들에 대해서는 네. 비과세하도록 돼 있어요. 비과세. 네, 근데 그 규정이 조금 포괄적이죠. 네. 그럼 어디까지 과세하고 말 거냐는 네. 결국은 이제 이 세무서에서 어떻게 그거를 다루냐의 문제인데 네. 그 전까지는 좀 포괄적으로 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부부 사이에 계좌 이체를 하더라도 네. 증여를 잘 보지 않고 그냥 네. 넘어갔던 문제인데 지금은 고액 부동산을 취득하고 또 규제 차원에서 세무조사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취득에 대한 조사를 할 때
통장까지 까가지고 증여세를 이제 물게 하는 이런 과세들이 나오다 보니 예, 이거가 부당하다고 하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죠. 그러면 이 통장을 조회한다고 하셨는데 네. 10년치 것까지 다 조회를 하는 건가요? 보통은 자산 취득하면은 한 네. 3년 정도 하고요. 만약 이제 또 세무서에서 이게 취득하는 거에 있어서 자금들이 네. 사업체에서 이게 어떤 자금을 빼서 네.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5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네, 근데 기본적으로 3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부부 사이에 계좌로 다 간 돈을 증여세로 잡아서 과세를 하지만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또 되는 부분이 그 매달 뭐 정기적으로 돈이 가고 네. 또 그게 사용이 된 거 뭐 카드로 주로 쓰잖아요. 네. 예, 그렇다면은 과세 범위에서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이제 세무서가 왜 생활비까지 과세를 하느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네. 필요한 생활비보다 더 많이 주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생활비를 한 1,000만 원 주고 실제 생활은 500만 원 쓰고 500만 원은 저축을 해요. 저축해서 집을 살려고 그렇죠. 아내분들이 알고 네, 살긴 그렇죠. 하니까.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증여세 과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000만 원 다 써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다 쓰면 생활비인데 그렇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뭐라고 말을 못하면서 그 돈을 저축해서 자산을 취득하면 그거는 증여로 보고 6억을 넘어가면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아, 이거 너무 허탈합니다. 절약을 해서 네. 내 집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되게 분통이 터질 것 같습니다. 뭐 근데 부부 사이의 부의 이전에 대해서 저는 좀 이렇게 엄격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다른 나라 그 세법을 보게 되면 네. 당장 뭐 증여세가 내는 게 아니라 뭐 자산을 취득한 다음에 나중에 팔 때 내든지 네. 이전에는 사실은 안 건드렸어요.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건드리게 되나요? 이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른 다음부터 2,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폭등한 게. 네. 세무서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려해야 되겠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네, 있습니다. 아, 네. 알려주시죠. 제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릴 네. 테니까 여러분들 네. 이제 부부 사이에 계좌 거래할 때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일단 생활비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네. 그것은 이제 과세되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입증하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생활비를 계좌로 이자하지 마시고 네. 생활비만큼을 돈을 주는 배우자, 뭐 남편이 대부분 줄 테니까 남편의 카드를 쓰게 하는 방법이 가장 유용한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계좌로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카드의 사용 내역은 다 생활비로 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쉽게 이제 생활비로 썼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부터 계좌를 안 갔으니까 문제를 네. 안 삼을 수도 있습니다. 아, 처음부터. 네, 그래서 생활비를 이렇게 통장으로 매달 보내지 마시고 네. 한도를 정해서 카드를 주시고 그 카드를 배우자가 생활비에 쓰신다면 아예 처음부터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저 어머니한테 네. 생활 물품 같은 거 사드리고 네, 여태까지 지금 계좌로 받았던 거는 네. 금액이 그리 크지 않으니까 그건 걱정하실 거가 아니죠. 다행이네요. 이럴 땐 가난한 게 다행인가요? 그래도 부자라 해서 일부러 세무조사 안 받으려고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판사 출신 변호사이신 조용주 변호사님 모시고 가족 간 계좌이체에 대해서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봤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카드를 쓰십시오. 감사합니다.